베르사유 궁전 어플리케이션 한국어 미지원으로 프랑스어와 영어를 번역하였고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정문 통번역가가 아니라 고유명사 부분이 정말 난감했는데 혹 부족한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도방정 말투가 아니라 다소 재미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거부감이 없었으면 하여 최대한 차분하게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럼 절대왕정 시대를 만나러 고고! 이곳은 정문입니다. 테러 방지 보안 계획에 따라 대형 수화물을 소지한 방문객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정문은 부지의 주요 통로입니다. 명예의 뜰과 연병장을 분리하고 북쪽은 가스파르마르시의 제국에 대한 프랑스의 승리 조각상이 있으며 남쪽은 프랑스와 지라르동의 스페인에 대한 프랑스의 승리 조각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장 시간과 마지막 입장 시각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입장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A 출입구는 개인 방문객, B 출입구는 단체 예약 방문객으로 나누어집니다. 출입구 A, 개인 방문객을 위한 출입구. 테러 방지 보안 계획에 따라 대형 수화물을 소지한 방문객은 해당 구역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입구는 임시 전시를 포함한 모든 비동반 경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궁전에 입장하려면 예약된 시간대가 있는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티켓은 온라인으로 구매하세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궁전 입장은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 자격이 있는 경우 온라인 티켓팅 서비스에서 무료 시간대를 예약해야 합니다. 출입구 B, 그룹 방문객을 위한 출입구. 예약한 그룹은 명예의 뜰 오른쪽 상단에 있는 B 입구로 바로 가십시오. 여기에서는 모든 무보호 경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천서 왕관. 응.
궁뎅이 봐. 와, 저거. 도핀의 두 번째 전실. 이러한 아파트는 언제나 왕족 고위 인사들에게만 예약되었습니다. 현재의 장식은 루이 15세의 아들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작세네 마리아 요제파가 살았던 시기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도핀의 응접실. 이러한 아파트는 언제나 왕족 고위 인사들에게만 예약되었습니다. 현재의 장식은 루이 15세의 아들과 그의 두 번째 아내인 작세네 마리아 요제파가 살았던 시기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도팽의 도서관. 루이 15세의 아들인 루이 페르디낭 왕세자의 아파르트망입니다. 작은 규모의 이 도서실은 사무실 겸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세련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역사, 법률, 종교를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나무로 조각하여 밝은 색채로 칠한 장식은 1756년 왕세자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식물들이 얽혀 있는 가운데 사랑스러운 인물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코니스의 장식은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음악에 대한 사랑을 엿보게 합니다. 문 위에는 조제프 베르네가 1762년 그린 선원의 그림입니다. 하루를 구성하는 네 부분을 나타내며 아침은 고기잡이, 정오는 폭풍우, 저녁은 석양, 밤은 달빛이 비치는 풍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도팽의 대내각. 이 넓은 응접실에서 도팽은 자매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지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왕세자의 아파르트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은 단연 양쪽 정원을 향해 열려있는 대집무실입니다. 왕세자가 재혼하면서 자리 잡을 것을 예상하여 자크 베르베르크트가 목재 조각 요소를 비롯한 모든 인테리어를 재정비하였는데 그 일부가 남아있고 거울 가장자리 장식을 복원하여 이를 보완했습니다. 왕세자는 이곳에서 누이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곤 했는데 이 방의 이곳저곳에서 나티에가 그림 루이즈, 빅투아르, 소피, 아델라이드 공주의 초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지구본은 루이 16세가 아들인 루이 조제프 자비의 왕세자의 교육을 위해 주문한 것입니다. 땅과 하늘을 보여주는 이 지구본을 열면 그 안에 지상과 해저 지형의 입체 모형이 포함된 두 번째 지구본이 나옵니다.
이 지구본은 당시의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만든 것인데 오늘날에도 정확합니다. 받침 부분은 황도대의 상징과 돌고래 3마리로 장식되어 있어 지구본이 다른 왕세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리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왕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방은 원래 가구가 없어졌으므로 이곳의 모든 의자와 탁자는 왕세자와 왕세자비의 교육을 담당하던 아르쿠르 백작의 아파르트망 거실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도팽의 방.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의 방은 원래 루이 14세의 아들인 왕세자의 방이었는데 그도 결국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수로 장식한 침대에는 하늘이라고도 불리는 1000개가 달려있는데 침대 본체만큼이나 큽니다. 이런 침대를 공작부인 스타일 침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침대는 루이 14세 말에 제작된 것으로 의식을 거행하던 에티켓 침대를 연상시킵니다. 이런 침대는 늘 벽과 직각으로 배치했습니다. 벽에는 녹색 실크 다마스크 장식으로 덮여 있습니다. 녹색이 눈을 휴식하게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벽에는 출산 중 사망한 스페인 왕녀 마리 테레즈 라파엘 드 부르봉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침대의 양쪽에는 그녀의 부모인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와 왕비 엘리자베스 파르네시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1779년 오기스탱 파주가 조각한 아름다운 루이 16세의 흉상이 있습니다. 파주는 그로부터 20년 전 왕리 보페라의 실내 장식을 담당한 조각가입니다. 하부 갤러리. 루이 14세가 건축을 명한 이곳은 거울의 홀 바로 아래층입니다. 창문을 통해 테라스, 분수대, 대운하 등 정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669년 건축가 루이 르보가 건설한 이 방은 대리석 기둥과 욕조로 장식된 왕의 화려한 목욕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날 목욕실은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변경되어 여러 번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베르사유 궁이 미술관이 된 19세기에 대대적인 변경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아파르트망들의 인테리어는 일부만이 복원되었습니다. 루이 15세의 8명의 딸 중 아델라이드와 마담 빅토아르가 프랑스 혁명 발발까지 20년 동안 거주했던 당시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왕의 딸들이나 자매들의 호칭은 마담이었으므로 이들도 마담이라 불렸습니다.
디오니소스? 대리석 현관. 이 현관은 왕의 침실 아래에 있습니다. 1679년에 대리석 안뜰과 정원을 연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관에는 결이 있는 흰색 대리석 위에 랜스 대리석으로 만든 16개의 기둥과 16개의 벽 기둥이 있습니다. 걔는 그냥 인간이 아닌 듯. 바닥도 너무 예쁘다. 대리석 안뜰. 대리석 안뜰은 루이 13세가 1623년에 지은 궁전의 원래 안뜰입니다. 검은색과 흰색 타일은 보르 비콩트 성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왕실 예배당. 1668년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재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베르사유는 몇십 년 전 루이 13세 시절에 지었던 벽돌과 석재에 청석을 얹은 건물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기존의 건물을 모두 허물고 싶어 했으나 왕실 수석 건축가였던 루이 르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 건물을 둘러싸는 석조로 된 부속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부속 건물 내에서 왕과 왕비의 아파르트망은 동, 서축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초기 장식은 1671년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던 왕의 수석화가 샤를 르브랭이 고안한 컨셉입니다. 르브랭은 궁전 실내와 실외 장식 대부분에 그의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왕의 그랑 아파르트망의 각 방은 천장에 그려진 행성이나 달에 해당하는 신에게 헌정하도록 했으며 각각의 신마다 연관된 덕목이 있었습니다. 궁정에 큰 사건이 있거나 방의 용도가 바뀔 때면 기존 장식을 재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층 현관에서는 왕이 가까운 가족들과 미사에 참석할 때 특별석에서 바라보던 소예당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주요 대축일에만 중앙홀에 내려왔습니다. 궁신들은 왕이나 제대를 등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측면으로 늘어선 신도석 또는 중앙홀 아래쪽의 자신의 계급에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대순으로 따진다면 이 소예배당은 베르사유 궁전의 5번째 예배당입니다. 새 예배당을 지을 때면 이전 예배당을 허물고 새로 짓곤 했습니다. 이 예배당은 루이 14세의 통치 말기인 171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은 18세기에 로베르 클리코가 만들었던
파이프 오르간을 완벽하게 복원한 것입니다. 현재도 파이프 오르간 제작자로 활약하고 있는 그의 후손들이 이 멋진 악기를 살피며 보존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방. 루이 14세의 통치 말기인 1710년 한때 소외 배당이 있었던 자리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천장 장식에 담긴 신화 속 인물에서 따왔습니다. 이 작품을 그린 프랑수아 르무아느는 그의 모습을 우화적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천장화는 베르사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천장화이며 작업 당시인 루이 15세 시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장화였습니다. 중앙에 있는 것은 신들의 왕인 주피터의 모습임을 그의 독수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맞은편 약간 아래쪽에는 전차에 탄 헤라클레스가 손에 나무로 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12개의 과업을 막 마치고 신들의 거처인 올림푸스로 보이는 구름이 건물로 가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완성한 이 천장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이에 루이 15세는 프랑스와 르무아느를 수석화가로 임명합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었으나 애석하게도 그는 이 걸작을 완성한 지 몇 달 후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의 또 다른 걸작은 벽난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16세기 베네치아 화가 중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베로네세의 유화입니다. 원래 베네치아의 한 수도원을 장식하기 위해 그렸던 이 웅장한 작품은 1664년에 베네치아 공화국이 루이 14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거장인 그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몬집에서의 저녁 식사 장면을 담았습니다. 현대적인 의복을 입은 인물들과 장엄한 건축물들은 르네상스 특징인 고대 취향을 반영합니다. 이제 왕의 그랑 아파르트망으로 연결되는 풍요의 방을 가로질러 가보세요. 천장에 그려진 장식은 현재는 대부분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왕의 소중한 수집품 컬렉션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풍요의 방은 예전에는 닫혀있는 문들 뒤에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루이 14세의 수집가의 아파르트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풍요의 방. 이 작은 살롱은 168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호기심의 캐비닛이나 희귀품의 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녁을 보낼 때 이 방은 뷔페를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간식, 커피, 와인, 리큐어는 은색 담지에 담겨 제공되었습니다. 비너스의 방. 이 방은 왕의 그랑 아파르트망을 구성하는 첫 번째 방입니다. 이어지는 방들과 마찬가지로 이 방도 태양왕 통치기에 알려져 있던 7개의 태양계 행성 중 하나에 헌정하는 방입니다. 행성마다 해당하는 고대 신화 속 인물이 있어
이를 신화 속 장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천장의 원형 장식 안에는 르네 앙투아누아스가 그린 비너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작품 구성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비너스는 꽃장식에 둘러싸여 3명의 여인이 왕관을 씌워주고 있으며 올림푸스의 남신들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벽과 천장을 이어주는 안으로 휘어진 아치 쪽 장식에는 신화 속 연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장식가 샤를 르브르잉은 고대 역사를 참고해 이곳에 루이 14세 통치기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방의 아치 장식 중 하나는 마케도니아 왕인 알렉산더 대왕과 록산나의 혼인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1660년 태양왕과 마리 테레스 도트리슈의 혼인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의 알코브에 설치된 루이 14세의 입상은 장 발행의 작품으로 더욱 호전적인 모습입니다. 이 조각상은 정복자로 자신감에 가득 찬 왕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갑옷을 입은 루이 14세의 왼손에는 투구와 방패를 들고 있고 오른손에 든 지휘봉으로 패배한 적의 등을 누르고 있습니다. 메두사 머리로 장식된 방패는 적을 공포에 몰아넣던 왕의 위용을 보여줍니다. 아파르트망에서 야회가 있을 때면 각 방은 뷔페, 음료, 춤, 음악, 게임 등 각각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비너스의 방은 간식을 즐기는 리셉션 공간이 되곤 했습니다. 다이아나의 방. 다이아나의 방은 본래 왕의 그랑 아파르트망 현관 입구였습니다. 루이 14세 시절 연회가 열리는 밤이면 방 가운데에 당구대가 놓여 있고 왕이 손님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면 궁정 예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왕의 승리를 유도하는 것을 예로 삼았습니다. 로마 신화 속에서 다이아나는 사냥과 자연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치에 그려진 장식과 벽난로 위 그림을 보면 다이아나의 모습과 사냥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르냉이 당시 27세였던 루이 14세의 모습을 담은 흉상도 있습니다. 건축가이자 조각가이며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 주랑을 만들었던 지안 로렌초 베르니니 별칭 베르냉은 제2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렸습니다. 왕가 건물 총감이었던 콜베르는 그를 프랑스에 초대해 바로크 예술의 명작인 이 초상 조각을 만들게 했습니다. 왕의 갑옷 일부를 감싼 드레이프는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던 바로크 양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마르스의 방. 마르스의 방은 루이 14세 시절 여러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왕의 근위병의 방으로 쓰였습니다. 이 방이 얼마나 분주했을지 상상해보세요. 국왕폐하의 근위병들은 하루 종일 태양왕을 영접하고자 찾아오는 이들을 검문하고 이들의 내방을 알리곤 했습니다. 밤이면 근위병들은 이곳에 야전 침대를 펼쳐 잠을 자고 아침마다 커다란 병풍 뒤에 이를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르트망에서 야회가 열릴 때면 이 방은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연주하고 무도회가 열리는 방으로 쓰였습니다. 음악가들을 위한 연주석이 설치되어 손님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흥을 돋우는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에 그려진 장식은 이 방의 본래 기능을 기리고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전쟁의 신을 의미하는 마르스의 모습을 통해 군대를 치하하고자 했습니다. 아치에 그려진 장식 중 전장 위로 전차를 몰고 가는 그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쟁을 표현할 때면 승리와 영광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이를 통해 왕은 전사이자 정복자로서의 군주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벽난로 왼쪽에 놓인 샤를 르브랭의 그림은 그 완벽한 예입니다. 작가는 이 걸작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왼쪽에 있는 헤파이스티온 장군과 함께 자신이 무찌른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막사에 들어서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다리우스의 어머니는 헤파이스티온을 알렉산더 대왕으로 착각하여 그의 발 밑에 무릎을 꿇지만 관대한 알렉산더 대왕은 노여워하지 않고 손을 들어 자비를 상징하는 손바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으로 샤를 르브랭은 루이 14세가 가장 총애하는 화가로 등극합니다. 머큐리의 방. 머큐리의 방은 의식용 방입니다. 왕은 자신의 개인 아파르트망에 있는 방을 선호했기에 이곳을 침실로 쓴 적은 한 번도 없지만 1701년까지 공식적인 기상예식과 취침예식이 이 방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아파르트망에서 야외가 열릴 때면 이 방은 왕과 가족들이 게임을 즐기는 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궁정 예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되는 게임은 군주와 그 가족의 공식적인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왕의 게임 테이블에 초대된 귀족은 위상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은 상업, 과학, 예술의 신이자 신들의 전령 머큐리에서 따왔습니다. 장 바티스트 드 샹페뉴가 그린 천장화는 경계를 상징하는 두 마리의 수탉이 끄는 전차에 앉아있는 전령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는 날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예술과 과학을 상징하는 조각용 나무망치, 직학자, 악기 등이 그려져 있어 루이 14세가 다양한 분야의 개발을 증진하고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1715년 루이 14세가 사망했을 때 이 방은 8일간 소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해가 이곳에 안置되었고 궁중 귀족들이 조문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날 이곳에서 보실 수 있는 침대는 태양왕 시절보다 한참 후의 것입니다. 이는 1837년 루이 필립 왕이 베르사유궁을 프랑스 역사박물관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주문한 것입니다. 완벽한 연출을 위해 그는 침대 양쪽에 루이 14세가 각별히 아껴 자신의 방에 걸어두었던 그림 2점을 전시했습니다. 1706년에 앙투안 모랑이 바친 괴종식에는 10년에 걸쳐 제작한 것입니다. 정시가 되면 벨소리가 울리며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구름에서 나온 여신 파마가 왕관을 씌워주는 왕의 모습이 받침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아폴론의 방. 이 방은 왕실의 그랑 아파르트망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왕자의 방이 되기 전에는 원래 왕의 방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상 위에 은을 씌운 왕자를 놓고 1000개를 배치하였는데 1000개의 뱀옷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파르트망의 야회가 열릴 때면 아폴론의 방은 무도회장이 되곤 했습니다. 이 방을 상징하는 신은 태양왕이라 불렸던 루이 14세와
특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는 미와 예술의 신이자 태양과 빛의 신입니다. 샤를드라 포스가 그린 천장화는 아폴론, 즉 루이 14세의 장엄함에 경의를 표하는 작품입니다. 가운데 원형 장식 안에는 하늘을 나는 전차에 올라탄 아폴론이 사계절을 의인화한 인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두 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위대한 군주의 주요 자질로 여겼던 두 동목인 관용과 위용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왕가의 상징인 백합꽃 장식의 푸른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관용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왼팔에 금화가 흘러내리는 풍요의 뿔을 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둘러싼 천장 아치 장식은 로마 제국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군주의 계보를 잇는 루이 14세의 위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이아생트 리고가 그린 루이 14세의 전신 초상화가 전체 장식과 어우러지며 왕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대관식 복장을 입고 4분의 삼각도로 서 있습니다. 그는 리게일리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왕가의 표장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작품 좌측에 보이는 법의 지팡이, 왕관, 백합꽃이 얹어진 왕홀, 보석 장식이 박힌 샤르마뉴의 것이라 불리는 검 등입니다. 왕은 흰 담비 가죽 안감과 백합꽃으로 장식된 커다란 푸른색 망토에 성령기사단의 십자가를 두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 전쟁의 방은 거울의 방, 평화의 방과 함께 분리할 수 없는 집합적인 실내 장식을 구성하며 신화 대신 루이 14세의 군사적 승리와 정치적 성공이 주를 이룹니다. 이 방은 1678년 왕의 수석 건축가 질 아르두엥 망사레가 건축하고 샤를 르브랭이 장식했습니다. 이 방의 이름이 보여주듯 이 방은 루이 14세가 이끌던 군대의 업적을 찬양하며 그를 승리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78년 프랑스는 6년간 네덜란드 공화국, 신성로마 제국, 브란덴부르크 그리고 스페인에 맞서 치른 네덜란드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나이메헨 평화조약으로 17세기의 이 중대한 문쟁은 프랑스 왕국에 유리하게 종결되고 프랑스는 프랑슈콩테를 비롯한 많은 용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의 장식은 전체적으로 루이 14세의 군사적 업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폴론의 방으로 이어지는 벽 쪽에 위치한 앙투안 코아스보가 스쿠토로 만든 저부조 작품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 대형 원형 그림 속의 왕은 승전한 모습이고 적들은 말의 말구발에 쓰러져 있습니다. 저부조 위에는 천사가 승리의 나팔을 불며 위대한 승자에게 월계관을 건넵니다. 원형 그림 아래에는 패배를 상징하는 손목이 묶인 두 남자가 사자의 발을 한 남성의 초상화 양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12가업을 수행하던 중 네메아의 사자를 해치운 것으로 잘 알려진 헤라클레스를 상징합니다. 이곳에서 왕은 무적의 힘으로 위용을 떨친 신화 속 영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거울의 방. 이제 거울의 방에 오셨습니다. 이 357개의 거울 가운데로 와보세요. 길이 73m의 이 공간은 본래 정원 쪽으로 난 천정 있는 테라스로 왕의 아파르트망과 왕비의 아파르트망을 분리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천 후에 노출되어 테라스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판단하에 이곳을 실내 공간으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주일 아르두엥 망사르가 거울의 방을 설계하였고 1678년부터 1684년까지 6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궁정 귀족들에게 거울의 방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들에게 드러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주 중요한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왕이 이곳을 거닐 때 궁정 귀족들은 왕을 아련하고 기다리며 이곳에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거울들은 궁정의 광경과 바깥 정원을 비추었습니다. 왕립 생고뱅 공방에서 만든 이 거울들은 호화의 상징이며 당시 프랑스 장인들의 창의적인 기술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거울의 방은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문화적 이용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장은 군주의 군사적 대승을 기리는 우화들뿐 아니라 주요 행정적, 경제적 개혁을 표현한 우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둥근 천장 가운데에는 갑옷을 입은 전사의 모습을 한 왕이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카리테스와 올림푸스의 신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전쟁의 신 마르스는 불멸을 상징하는 별이 얹어진 금장왕관을 내밀고 있는 영광의 신을 왕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귀족의 방. 귀족의 방은 역사 속에서 최소한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루이 14세 통치기에는 왕비 마리 테레즈의 부속실로 쓰였습니다. 루이 15세 시절에는 마리 레친스키가 이곳에서 격식을 갖춘 접견을 했고 여러 궁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곳을 사용할 때는 장식과 가구들을 재정비했습니다. 가구들은 가구장인 장앙리 리즈너가 제작한 것입니다. 무늬가 새겨진 청사과빛 다마스천이 벽 장식을 대신하고 천장 화만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프랑스와 레몽의 명작인 술타나스 시계는 루이 16세의 동생인 아르투아 백작의 아파르트망에서 온 것입니다. 미셸 코르네이유 2세가 그린 천장화는 신들의 전령인 머큐리가 예술과 과학을 상징하는 고대의 유명한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치 장식 안에는 시와 음악, 회화와 웅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라파엘로와 같은 이탈리아 명장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코르네이유는 부드러움을 통해 표현력이 풍부한 인물들을 그려냈습니다. 전체적인 도상은 왕국의 정치적 역사와 연관이 깊습니다. 예를 들어 타피스트리를 제작하는 페넬로페는 1662년 콜베르가 고블랭에 설치한 왕실 가구 공방의 개혁을 직접적으로 암시합니다. 분 저것도 표시되네.
왕비의 공식 만찬실. 왕비의 공식 만찬실은 왕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공개적으로 만찬을 하던 곳입니다. 루이 14세 시절 거의 매일 저녁마다 이루어지던 만찬은 정교하고 화려한 연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테이블 장식, 메뉴, 서비스, 조명까지 모두 군주를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습니다. 왕족 주변에는 궁정의 특권층이 자리했습니다. 앞에 배치된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놓인 테이블은 공작과 왕자 등 상류 귀족의 자리였고 나머지 궁신들은 서 있었습니다. 1764년 1월 1일 8살의 어린 모차르트가 마리 레친스카 왕비 옆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마리 레친스카는 모차르트와 독일어로 이야기를 하며 남편인 루이 15세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이 공식 만찬실은 본래 왕비의 근위병의 방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천장에는 마르스의 방을 연상시키는 전투적인 장식이 있습니다. 또한 천장 가운데를 보면 왕의 그랑 아파르트망을 방에 장식한 샤를 르브랭의 다리우스의 천막을 본뜬 그림도 있습니다. 문 상부 장식 그림들은 군대의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방에 나가기 전 18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왕실의 초상화 작가였던 엘리자베트 비제르 브링의 작품입니다. 전쟁의 갤러리. 이제 전쟁의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루이 필립 왕이 프랑스 역사박물관의 가장 중심적인 전시실로 계획한 곳입니다. 길이 120m, 너비 13m의 이 거대한 갤러리는 루이 14세 재위 시절 건설된 거울의 방보다도 큽니다. 이곳은 원래 왕족들의 처소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 방에는 금속 구조물을 사용한 현대적인 건축 기술이 적용되었는데 특히 50m가 넘는 유리창을 열어 천정의 빛이 들어오게 해줍니다. 대리석 기둥 및 붙임 구조물 등 럭셔리한 장식과 꽃 문양, 루이 필립의 모노그램으로 장식된 격자 천장으로 이 구조물을 가렸습니다. 국가를 건설한 왕이자 예술을 사랑한 왕 루이 필립은 전쟁의 갤러리 건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이 방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벽을 장식한 그림의 등장인물 선택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33점의 거대한 그림을 통해 프랑스군의 역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클로비스에서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군의 위대한 승리를 연대순으로 보여줍니다. 그림들 사이에는 전투 중 전사한 82명의 장군과 원수들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정과 왕정복고 시절 주문한 4점의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들 모두 루이 필립이 1883년 동시대 화가들에게 주문한 것입니다. 찍었나요? QR코드가 나오는 이것 때문에
안 더워? 나 지금 이거